예, 회경 청장님, 예,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대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러드리고 또 청장과 지휘부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평시에도 우리 섬 주민들과 어민들 잘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섬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그걸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작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함정 내부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할 응급구조사가 부족합니다. 응급 환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해상 원격 의료 시스템. 정부가 응급구조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청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 응급구조사 필요성을 느껴서 1급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언니 말씀 저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 함정에는 배치를 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자료 화면 2번 줘보세요. 응급환자 이송 실적이 5년간 16년 기준으로 총 8,712건이나 됩니다. 참 많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서해청 소속이 4,451건이에요. 또 이 시스템이 자료 한번 3번 줘보세요. 함정 354척 중에 절반도 안 되는 150척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면 줘보세요. 응급구조사 함정 배치율은 150척 중에 62척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절반을 밑돌고 있고, 또 자료화면 5번째. 응급구조사 총 426명 중에 1급이 212명, 현원이 135명, 36%가 부족하다는 수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사 중 그나마 4분의 1이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예, 인력 배치 부분은 잘못됐죠? 예.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장비도 그 내용 연수 초과가 무려 136대예요. 또 소형 함정은 시스템이 커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대원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이런 인력 배치, 장비 보강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섬에 사는 그 자체도 서러운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이중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4대 항만공사와 관련된 공통질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보안이 좀 뚫려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국제보안 규칙 위반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처럼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관련된 규정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퇴보하는 인상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주문하는 겁니다. 자료하면 14번째 적어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 부산항은 맞냐고 여쭤봤어요. 예, 지금 한 5% 정도 근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냐고 여쭤봤다니까.
이제 4대 항만 보안 사고가 감소를 하고 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도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번째, 더 중요한 것은 4대 항만공사 모두 검문 검색 기준이 다르고 또 그나마도 증빙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데는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항만공사는 청와대나 공항 등과 같은 각급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 검색 보안 규칙 및 항만 시설 보안 계획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니까 좀 보완하세요. 우리 여수 광양 항만공사 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그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국감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다 썼어요, 1분. 다 그냥 얘기하세요. 아, 1분 틀어, 1분 틀어. 드려 하세요, 하던 거. 감사합니다.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만 보안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만 보안은 단순 경비 보안이 아닌 밀수,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 차원 공공재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보안 업무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료화면 17번째.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내 법을 위반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또 특수경비원 임금하고 고용 안정에 대한 처우 개선이 늘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특수경비원들은 계약직이다. 또 18번째 하면, 그래서 이 회사직이 높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입장입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경찰청장님, 예. 제가 간단히 물을 테니까 간단히 답하셔야 돼요. 지난 5월 17일 날 무인 헬기 한 대를 인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하다가 6월 1일 날 추락 사고가 있었죠. 예. 예. 이건 뭐 교육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화면 7번 줘보세요. 교육 추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에요. 노드맵에 따라 한 거예요. 이게 제작사 교육을 하는 과정에 통신이 좀 끊어져서 이게 추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빨간 부분인가요? 뭐 부유 장비? 예. 그걸 왜 띄워놓고 교육했어요? 뭐좀뭐 절차대로 안 된 거죠?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죠. 예? 그래 놓고 자료한 8번 줘 보세요. 어쨌든 뭐 이렇게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고조사위원회를 규정에는 1억 원 이상 정비 금액이 발생할 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3억짜리 장비가 파손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해경청으로 물건이 잡혔을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 당연히 하는데요. 당시는 제작사 측 교관의 어떤 시험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라 제작사 어쨌든 측에서 규정에 봐보세요. 뭐 규정은 지금 의원님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면 복잡해져요.
자료화면 9번.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새로 장비를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제공사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피해는 발생했는데 그 발생 이후에 조처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지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하고 이어서 그 관련된 그런 장비를 사양을 낮추는 문제가 또 이렇게 의혹으로 좀 불거지고 있어요. 21년 도입 예정 무인 헬기 7대 사양을 보면 20년 국회에 제출한 최소 요구 사양보다 더 낮춰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예, 아니, 사실이지 예,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톤급 경비함정에 탑재될 무인 헬기 한 대도 사양을 낮춰서 8월 1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봐보세요. 자료화면 10번 줘보세요. 20년 11월 국회 예산 심의 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성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비행시간, 풍속 제한치, 최대 이륙重량. 그런데 11번 줘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향됐죠. 맞죠? 예, 필요 사양 구입 위에 7대 20억 예산을 배정해 놓고 성능을 낮춰서 13억 5천만 원의 계약을 21년 7월 26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은 예산 부분은 이게 별도 쓸 수 없는 부분이고요. 1억도 아니고 20억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7억에 가까운 돈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 설계 자체부터가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능 조정 이후로 신규 함정 1,500톤급 장비 실제 시험 성적이 요구 사양보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4월 27일자 시험 성적서는 모두 기준 이상으로 합격을 했다. 자료화면 12번, 13번 적으세요. 12번, 13번. 맞죠? 의원님, 제가 여기서 반발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반발을 안 했죠.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것만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3억짜리 장비 파손을 해놓고도 아무리 조치를 안 하고 2개월 동안 방치했던 그런 사안과 어떻게 적지 않은 돈으로 도입할 장비를 그것도 큰 액수를 남겨가면서까지 최소 사용을 낮추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체 조사한 사실이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체 조사를 하시든 뭐 감사를 하시든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제 의문을 던졌으니까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한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합감사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예. 사옥 이전은 지역 상생을 고려해서 사후 대책은 지역민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작년 국감 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관심 기업 대상을 협의 중에
있다고요? 지금 중구 연안부두 쪽에 인천시에서 종합적으로 속도를 내주세요. 예 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네. 2017년 리모델링비로 45억 가까이 썼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이전 계획을 수립했어요. 29년 준공 예상을 1,87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게 지금 그런데 현 사업 활용 계획을 이렇게 물으니까 노후화를 문제 삼고 사업 이전을 한다는데 그 노후된 그 사옥에다가 보관 문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쓰라고 하는지 나는 이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건 대안이 아니다. 이건 별도로 다음에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예, 제가 작년 국감 때 아태회사 중개센터 임대료 관련해서 지적을 했어요. 18년에 2억, 19년에 2억이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임대료 지원은 증여계약에 해당돼 증여계약 특성상 집행 해제가 불가능해 한수 불가능 해놓고 처분 내용을 보니까 통보, 경고 일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근절이 되겠어요? 돈이 4억이 갔는데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관련자는 경고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네, 홍보관 신축에 19억 사용하고 일일 평균 관람객이 7명 미만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뭐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은 현재 하루에 몇 명씩 나와요? 지금 평균? 코로나 때문에 홍보관이 지금 2020년부터 지금 그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오픈을 안 하고 있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비대면 홍보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비대면으로 뭐 VR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리모델링에 15억 5천만 원을 썼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울산항만공사 뭐 사계항만공사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 그 비싼 돈 들여서 홍보관 리모델링 한 것 그 자체를 뭐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부분 이게 비대면 시대 이전에 그 홍보관을 찾아온 사람들 관광객들 아니에요? 비즈니스맨들 아니죠? 누가 답변해 보세요. 여수 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홍보 미흡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사업 방향 설정이 문제지 홍보 안 된다고 그래서 항만공사가 활성화 안 되겠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지적이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